2024년 1월 8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이 옛날에 테러방지법에 결사적으로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했죠. 무슨 말을 할까요? 가짜뉴스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해도 모르니 왜 그렇게 테러방지법에 반대했니? 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가짜뉴스 타령하는 민주당 보면서 물에 빠진 놈 건져주니까 보따리 내놔라 그러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말이에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재명을 습격한 사람 신원을 당적을 공개해라. 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되게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 기자들이 더 우스워요. 지금 뭐 정당법을 근거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받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왜 기자들이 이 당적 공개하는 거를 왜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기자들이 직접 취재해서 밝히면 안 되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취재도 아니잖아요. 탐문 취재에 들어가면은 어느 당 소속인다고 딱 나올 거고 이미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뭐 2000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국민의힘으로 나와서 민주당에 당적이 있었다는 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국힘당에서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번에 범행을 한 사람과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자기네 당원으로 있었다라고 분명히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왜 기자들이 직접 확인하면 될 텐데 또 가족들도 만나고 다 옛날 같으면은 박정희 살해범 김재규가 뭘 했다든지 문세광이 뭐를 했다든지 또 박근혜 대표의 여기 칼질을 했던 지충호가 누구라든지 그건 그때그때 다 취재가 되고 뭐 다 했지 않습니까? 요즘 기자들이요. 되게 이상해요. 정식 기자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가짜뉴스를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 자꾸 나옵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기자회견을 갖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 종합상황실은 총리실 산하기관이다. 고 답변했다라고 하면서 1cm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는 국무총리실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퍼뜨렸다. 이런 주장이죠. 이 권칠승 씨는 심각한 자상을 1cm 열상으로 1cm 열상, 경상이란 말로 축소번져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다. 왜곡시켰다.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를 왜곡하고 조롱한 가짜뉴스의 시발제였다면 충격적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대테러 종합상황실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처음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느 상까지 보고됐나 어쩌고저쩌고 밝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적도 밝혀라 이렇게 해야 되지. 자,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있는데 대테러 종합상황실이라고 하는 기관이 뭔가 하면요. 대테러 종합상황실. 이거는 대한민국 대테러 센터 산하에 있는 조직입니다. 대테러 센터는 산하에 센터장이 있고 대테러 정책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획총괄부가 있고 협력조정부가 있고 안전관리부가 있고 그다음에 대테러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테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대테러 센터인데 대테러 센터는 2016년 6월 달에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출범했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느냐? 여기에는 또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 2001년에 벌써 오래됐네요. 9.11 테러를 당하죠. 알카에다 세력들이 미국의 국내선 여객기를 납치해서 그 여객기를 몰고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박아 버리고 미국 국방부 청사를 들이박아 버렸죠. 상당히 3천 몇 명의 미국 시민이 사망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전 세계가 시끄러웠죠.
대한민국에는요, 우리는 이런 테러에 대한 마땅한 법이 없었어요. 물론 뭐 이런 사건이 생기면 형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은 그 테러라는 게 형법이라는 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 그 사고를 일으킨 범인을 잡아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 미연에 막는 거는 물론 뭐 경찰이 방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막을 수는 있지만 이 테러 어떤 수상한 세력만 집중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잖아요.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거는 미국에 그 당시에 16개의 연방정보기구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내 테러를 막는 거는 쉽게 말하면 미국의 FBI 같은 데가 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테러 세력이 아프가니스탄을 거기에서 침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그러니까 해외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은 알카이다 세력들이 뭔가 한다라는 정보를 가졌는데 그건 해외 활동만 하는 거고 미국 내 들어오게 되면 미국 내에서의 정보 활동은 자기들은 안 하니까 FBI 정보를 안 준 거지. FBI가 알아서 했는데 FBI는 그걸 몰랐어. 모르니까 테러를 당한 겁니다. 당한 다음에 쫙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정보기관은 해외 담당하는 기관은 알았는데 자기네는 필요 없는 정보니까 그냥 묵살했고 미국 국내 정보기관은 또 정보가 없으니까 테러를 당한 거죠.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ODNI, Office of Director of Intelligence. 그러니까 국가정보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현재 미국의 연방정보기관은 20개로 늘어났나? 저도 개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전부 다 각자가 생산한 정보를 통합해서 이렇게 배분해줘서 서로 다 호환하게 했죠. 정보기관은 차단의 원칙이 있어서 정보를 서로 교환을 안 하니까 자기네가 필요 없으면은 남도 안 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9.11 테러 이후에 ODNI를 만들고 국토안보부를 만들고 막 대대적인 체제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9.11 테러를 딱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형법으로 테러를 당하면 이제 뭐 할 수 있지만 어느 특정 세력이 쫙 들어와서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해외 정보기관이 알았어. 근데 이거 테러는 국내에서 당하는 거니까 이거 연결 안 되면 이거 법이 있어야 서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북한 간첩이 공작원이 하는 거 있어. 그거는 우리 보안법이나 이런 거로 막을 수가 있는데 북한이 아닌 자들이 하는 거는 막을 방법이 마땅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미국처럼 그때 미국은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패트리어트법, 애국자법을 만들어서 이 대테러에 대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걸 만들자고 했어요.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국가정보원 주도로 했는데 이때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나와갖고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이 시민단체가 나 같은 시민은 찬성이야. 나는 시민이 아니야? 이번에 뭐 한동훈 씨가 동료 시민 여러분 그러는데 우리나라 시민단체라고 하는 게 좌파단체들이잖아요. 운동권 단체 아니면 북한과 연결된 생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 네, 그래서 무산됩니다. 2003년에 또 추진합니다. 그게 다 국힘당 계열 쪽에서 여당이 또 추진하죠. 또 시민단체라고 하는 자들 때문에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일어나죠. 그 테러가 아마 뭡니까? 어느 언론에서 이란의 실력자를 뭐라고 묘사한 거 만화 때문에 그러면서 뭐 테러를 하고 하는 언론사 이제 그걸로 기억하는데 그 테러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게 2015년인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테러를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북한만 하는 테러 공격을 막는 법은 있지만 그 외에 하는 테러 방지법은 없으니까 이걸 갖춰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법 체계가 없다는 걸 IS 아시죠? 이슬람 스테이트 테러 단체도 알아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 법을 만들지 않고 있는 건 웃긴다. 라고 해서 주먹이 끌었죠. 이렇게 세 번째 추진을 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이게 제2의 국가보안법이니 미국의 패트리어트법이 미국을 지키는 법인데 그게 악법이라고 해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면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막 또 시끄럽게 뭐 추진이 됩니다. 2015년도에 한 번 했던 걸 가지고. 그러다가 이때도 민주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마지막에 정의화 의장이 올리긴 올렸는데 필리버스터, 즉 이 안건 처리하는 걸 반대하려고 민주당이 계속 본회의에서 발언을 이어가다가 마지막에 이들이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서 한 표 차이로 통과됩니다. 이때 국민의힘 전신이 새누리당인데 한 표 차이로
157명이 참석해서 151명이 반대해서, 한 명이 김용환 의원이 반대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국가 대테러 센터를 총리실 산하에 만들고 그 테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대테러 종합상황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재명 테러를 습격한 사람은 테러죠. 테러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에서 들어온 테러도 아니고 북한과 연계된 테러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거죠. 이런 테러는 정보기관도 놓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이 한 번도 범행한 적이 없고. 근데 조금만 더, 이 양반이 충청도 어디에서 부동산을 했는데, 평소에도 이제 얌전하긴 했지만은 어떤 불만 같은 걸 이야기하고 뭘 하겠다.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남기고 싶은 글을 써서 누구한테 사건 이후에 발송해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신고만 하거나 뭐 했어도 정보기관이 알아차려서 감을 잡았겠지. 그렇게 달아다서 이제 범인을 미리 잡는 게 대테러 방지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테러를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건 기자를 한 처지에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을 2006년도인가, 대통령이 아니지만 그때 충원한 친구는 커터 칼로 목을 노린 같은데 여기를 그었죠. 라포트 주한미 대사도 목을 노렸는데 이쪽에 했죠. 그건 아주 노리고 한 건데,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그 찌른 사람이 경동맥이 있는 부분을 노린 건지, 아니면, 근데 얼핏 가만히 보게 되면 정면을 찌를 수 있는데 옆을 찌르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동맥을 노렸을 수도 있고, 근데 그 강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초범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면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옆목을 이렇게 찔렀기 때문에, 이게 긋는 거라면 가능한데 찌르는 거였으니까. 그러려면 가운데를 찌르는 게 낫지, 옆을 찌르면 빗나가잖아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찌르는 모양이 아니라 옆을 긋다 보니까, 그으려면 옆에서 그어야 되는데 정면에서 찔렀는데 옆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축 그어지면서 이 상처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쓱 그은 거니까 이건 열상이죠. 그 대테러 종합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처만 보고 했을 때는 그건 열상이 맞는 겁니다. 판단의 문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범인이 갖고 있던 뭐 흉기를 보고 또 의사들이 보고 하게 되면, 이게 흉기를 쓰고 찌른 건데, 보통 찌르면 정면에 쑥 들어와야 되는데 옆으로 지나가니까 열상으로 환자만 보면 보이는 건데, 그런 상황을 종합하면 자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상과 자상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짜 논쟁한다. 지금 가짜 논쟁은 뭔가 하면, 이제 극보수 세력들이 나무 젓가락으로 찌른 거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작극이다. 이런 게 가짜 뉴스인데, 적어도 대테러 종합 상태에서 종합 상황실을 얘기한 거는 상처를 봤을 때 열상이 맞죠. 근데 흉기가 있었고,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건 또 자상인데 열상 형태가 상처는 나온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이 테러 방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민주당에서 이걸 가짜 뉴스라고 치고 나오면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때 테러 방지법 만들자고 할 때 이게 민주당에 약간의 도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 왜 테러 방지법 만들자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죠? 3번이나 격렬하게, 마지막에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억지로 겨우겨우 통과시켜주고. 지금요, 가짜 뉴스에 관한 거에서 딱 전형이 나왔는데, 아까 이제 극보수들이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 피도 조금 안 나는데, 쇼다, 자작극이다. 이것도 가짜 뉴스지만, 지금 보도에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관련된 건데, 4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정치 10단, 10십자 10단이 아니라 쉽다, 어렵다 할 때 10단. 이라고 하는 유튜브에서는 지난 1월 4일 날 청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에서 국민의힘 청북도당 신년 인사회가 열렸는데, 이때 한동훈 위원장이 와서 앞에 단하에 앉아 있을 때 뒤에서 어린이가 와서 사진을 같이 찍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제 편말을 내밀죠. 지금 보시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은 저희 큰 희망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재명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초딩의 맹세. 이렇게 글이 쓰인 팻말을 들고 찍자고 하는데, 처음에 한동훈 씨는
이게 뭔지 모르고 하다가, 아, 이게 보고 이제 내려놓죠. 근데 옆에 사람이 또 주고 하니까 또 내려놓고 하는데, 한동훈 씨는 야, 이 팻말 없이 찍자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준 거고, 한 건데 이거를 악마의 편집을 해서 한동훈 씨가 같이 찍은 걸로, 아이를 정치 행동에 이용한 걸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현장에는 워낙 많은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찍은 유튜브에서 전후를 쭉 보니까는 한동훈 씨는 계속 팻말을 내려놓고 찍으려는 입장이었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주워주고 하는 거 나오니까 그럼 다른 거잖아요. 이런 게 가짜뉴스죠. 지금 가짜뉴스를 권칠승 위원장이 잡으려면 이런 거 하는 거 규탄을 하고 뭐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니 뭘로 찔렀니 이런 것들을 규탄을 해야지. 참 나는 이재명 대표가 처음 피습을 당했을 때 보인 행동도 대범하지 못했고 또 119 헬기를 타고 가는 그 졸렬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당의 수석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열상자상 얘기를 꺼내면서 대테러 종합상황실을 거론하면 국무총리실을 거론하면 이건 진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억지로 아니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민주당이 제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구나. 이런 걸로 국민이 속을 줄 아나? 정말 권칠승 수석 대변인. 근데 이거 기자들이 이런 기사 나왔을 때 한번 확 그냥 까버려야 되는데 아까 기자들이 이번 범인 당정 문제도 스스로 추적해서 못 쓸 만큼 졸렬하다 보니까 이런 가짜뉴스를 당에서 만들어도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 지금 대한민국의 이거는요. 정당이 어리숙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너무 하기 때문에 겹쳐져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좀 대범하게 정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